오늘은 공기업 지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많은데 이미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이른바 이럴 때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주제로 제가 6가지를 좀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연봉 수준, 두 번째는 근무지 스트레스, 세 번째는 업무 강도, 네 번째는 보수적 문화, 다섯 번째는 경영평가 스트레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 민원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미리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지금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다들 공기업 하면은 들어가기 되게 편할 것 같고 이런 생각만 하시는데 어디나 쉬운 건 없어요. 그리고 어디나 불만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있을 거고 다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이 부분은 좀 알고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기업을 가거나 다 힘든 점은 있다라는 점을 좀 결론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어디나 다 있거든요. 어떤 성향을 나는 지니고 있지? 남들의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한테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또 이 부분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이제 알아보려고 해요. 6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연봉이에요, 연봉. 공기업의 최대 장점은 사실 연봉은 아니에요. 물론 일반 대기업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건 아실 거예요. 물론 공무원보다는 더 높다고는 할 수 있는데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바라면서도 뭐 공기업에 가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긴 하죠. 오래 다닐 수도 있는 게 가장 큰 공기업의 장점으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실제로는 연봉이 3천 미만의 그 기업들이 더 많거든요. 당연히 많이 주는 금융권은 이 정도는 돼요.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많이 아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학생들도 그렇고 취업준비생한테 제일 워너비 기업 중에 하나죠.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기업 중에 하나고 그 항만공사, 뭐 감정원, 뭐 철시공 등등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공기업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어, 연봉은 물론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데 어느 선까지 내가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보면은 보통 이게 철도공사, 그 코레일을 많이 잡기는 해요. 한 3,200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내가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하는 지원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취업이 또 안 되고 계속 그 취준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자연스레 합격만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결국에는 마음이 사람이다 보니까 변하게 돼요. 이거는 에너지 기업, 발전소 부분이랑 이런 부분이라서 당연히 여기는 한전 이주가 제일 많죠. 이 정도면은 되게 훌륭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복지 기업들, 좀 다소 좀 낮은 쪽에 속하죠. 복지 기업 중에서도 제일 인기가 많은 곳은 압도적으로 건보죠. 건강보험공단인데 실제로 많이 그래도 올라왔어요. 2,000대에 머물렀는데 드디어 이제 3,000대까지도 이제 올라와서 공개를 할 정도로 좀 올라왔는데 사실 되게 좀 적은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기업이라서 민원이 되게 빡센데도 그런데도 많이 지원을 하는 여자분들한테는 되게 워너비 기업 중에 하나가 건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하나 좀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공단 무기계약직 제외하고 정규직 평균 연봉이거든요. 그래도 아직 다른 기업에 비해서 평균 연봉 수준 자체가 이게 다 합치게 되면 한 이 정도 수준인데 아직 이게 경평성과급은 아직 지금 0으로 표기가 돼서 미확정인데 이 정도 수준까지는 돼요. 다른 기업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이긴 한데 뭐 물론 이거는 정말 오래 다녔을 때 기준의 평균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사실 근속연수죠. 한 18년 정도까지 평균이 지금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9년 정도, 20년 가까이 되는 근속연수가 점점 이렇게 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퇴사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의 퇴사율이 되게 높을 거예요. 새로운 분들이 계속 근속연수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요즘 들어가시는 그런 신입 직원의 분들은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대충만 알고 있다가 막상 가게 됐을 때 도저히 못 참아서 바로 뛰쳐나오는 그런 분들도 많은 그런 곳이 어떻게 보면 건보이기도 해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건보편에서 따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입사원 지금 변화표예요. 2014년부터 해서는
2600 수준에서 계속 그래도 오르고는 있죠. 쭉 오르고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년 채우고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 아래는 연봉 기준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그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니까 참고로만 보세요. 많은 기업들이 사실 연봉이 다 달라요. 근데 연봉이 정말 우선인지 아닌지 정말 이런 부분들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무조건 그 공기업에 있어서 연봉이 최고다 이런 생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연봉들도 기타 상여급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금액인 만큼 사실 적다면 적을 수 있거든요. 근데 길게 근무를 하실 수 있고 정년퇴직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가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메리트가 있는 거지, 연봉이 공기업을 선택하는지 최고 우선순위라고 하면 되게 선택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점, 그래서 이거 좀 참고로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연봉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 쭉 말씀을 좀 기업별로 해서 더 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적어놨듯이 신입사원이라 하더라도 실수령액이 2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도 꽤 많다는 점, 그 기타 기관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연봉이 최우선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급여가 내가 받으면서 생활할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꼭 알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무조건 취업만 일단 하고 보자 이런 마인드는 일단 입사를 하고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돌발 상황으로 생기기 때문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퇴사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사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봉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이제 지방 근무예요. 공기업 취업을 지금 준비하신다고 하면 일단 지방에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물어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계속 순환 근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여기 지역을 근무를 했다가 또 다른 지역을 갔다가 또 저쪽에 갔다가 계속 이렇게 계속 근무지에 대한 부분이 한 곳에 정착되지 않고 여러 군데로 이렇게 나뉘어서 계속 다녀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렇게 결혼을 하신 분들, 자녀가 있는 그런 분들은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배려를 해준다고는 하나, 그 전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생활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특히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뭐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누군가를 만나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주말에도 있을 텐데, 내가 정말 살아보지도 않은 그런 지역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사람들을 만나러 또 가야 되고 하는 스트레스, 지금은 붙으면 어디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2020년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다 분포가 됐어요. 혁신도시라는 이름 하에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분포가 됐거든요. 전국적으로. 원주, 세종시, 전주, 나주, 부산, 울산, 대구 등등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지금 전국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다 지방 이전을 해서 그 지역 골고루 이렇게 발전시키자라는 그런 명분 하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다 뭐 알게 된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내가 원하는 기업들이 어디에 지금 위치가 되어 있는지 정도는 간략하게 지금 뭐 인트로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쭉 보세요. 잠깐 정지를 하셨다가 이 내용을 보셔도 돼요. 쭉 새로운 곳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틈적으로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지방 근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다는 점. 근데 전국을 돌면서 근무를 해도 이거를 또 이건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것도 알고 저기도 알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가 오히려 나는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도 있거든요. 정말 개인의 차이지만 오늘은 그 단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꼭 먼저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생활자가 지방 생활을 하면서 또 그거를 순환 근무를 하면서 계속 바꿔야 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군대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남자분들 그 군대 생활과는 달라요. 지금 이 근무를 하게 되면 이거는 평생 근무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끝나지를 않거든요. 뭐 제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군대랑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으로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주말에는 뭐 집에 오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날 때 교통비 그리고 그 시간 할애를 하는 그런 에너지 소비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고정적으로 월세 이런 거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잘 생각해 보시고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순환 근무가 싫다고 하면은 서울교통공사 이런 식으로 그 지역 내에 그 근무를 하실 수 있는 그 공기업으로 지원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경쟁률이 좀 치열할 거예요. 타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의지나 내가 그렇게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업무 강도에 따른 이런 공허함인데, 일단 승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승진을 하는 그런 구조일 텐데, 한 사람이 뛰어나고 어떤 이 사람이 성과를 엄청나게 많이 냈다고 해서 그분이 먼저 그 승진을 하고 이런 거는 거의 바라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더 중요한 거는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싫어도 그냥 내가 나가면 그만이고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금방 또 나가고 하면은 안 보면 그만인데, 공기업은 이미 근무를 한 5년 정도 이상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끝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말 보기 싫은 그런 상사, 정말 나랑은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상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분과는 계속 어떻게 됐든 계속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죠. 공기업이나 공무원의 장점으로는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는 그 정년까지 근무 보장된다라는 점을 들지만, 또 단점으로 따지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그만큼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평생 봐야만 한다는 점이 또 단점이에요. 더 특별하게 잘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분들과 계속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라면 더더욱 별 트러블 같은 거는 만들지 않고 좀 원만하게 지내시는 거를 또 권해드리고, 그런 분들을 실제로 채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을 많이 평가를 하는 게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30년 정도를 근무를 해야 된다고 보면 일에 대한 강도 자체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같은 업무에 대한 게 1년의 스케줄대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맡는다 하더라도 1년이면 거의 대부분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거를 거의 다 스스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업무에 대한 비중 분배 자체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일이 좀 없는 편, 그러니까 널널하다, 그 상대적인 거예요. 좀 어디 가나 마찬가지는 하겠지만 한 5년 차 정도의 신입사원에게 되게 많이 몰려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되게 한 뭐 1년, 2년, 3년 차에는 되게 바쁘실 거예요. 근데 그 바쁘다고 하는 그 업무 안에는 정말 단순한 업무들도 많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내가 여기에 왔나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어, 이건 정말 그 상대적인 거예요. 평생 이렇게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저한테는 최고의 메리트인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괜찮지만, 조금이나마 열정이 있고 성과에 대한 거를 내고 싶고 이런 성향이 있는 분들은 금방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인생 계획에 대한 거를 좀 쭉 생각을 하시고, 기업 내에서 근무를 할 때의 나의 생활도 있지만 근무 외적인 부분에 나의 인생이 있어서 자기 개발도 좋고요, 뭐 취미 생활도 좋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너무 그 매번 반복되는 그 업무에 대한, 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계속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절대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나의 계획은 좀 세워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여기를 왔나라고 할 정도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문서 같은 경우에도 뭐 줄을 무조건 맞춰야 되고, 조금의 스페이스바 하나 정도만 잘못 눌려도 엄청나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줄바꿈 이런 것들 다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띄어쓰기나 줄간격, 줄바꿈 이런 것들만 뭐 조금이나 틀려도 엄청 큰일 날 것처럼 하는 그런 상사들도 은근히 있다라는 부분. 그럼 현타라고 하죠. 그런 괴리금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은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먼저 승진을 하는 게 맞아요. 나보다 정말 이거는 일도 못하고 정말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상사가 계속 승진을 하는 거를 보고 억울해하고 되게 짜증내하고 이럴 필요가 자체가 없어요. 어딜 가나 사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특히 상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정말 단순 업무라 하더라도 재밀 수 있을 수 있고, 정말 힘든 일이더라도 버틸 수가 있는데, 정말 상사가 나랑 정말 안 맞는 경우, 아니면 동료가 나랑 정말 안 맞는 그런 경우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되게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팀장이나 상사나 그래서 결정권자 있죠. 이런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야근 생활, 업무 외적으로 또 추가적인 근무가 있는지,
아니면은 업무 끝나고 나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워라밸을 유지를 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